전국에 계시는 김규환 발명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8일 김규환 발명TV를 오늘 개국 시험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이 시험방송을 통해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에서 얼만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의 계기를 마련할까 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김규환 발명TV 방송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보면 어쩌면 몇 가지 아주 대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는 명품을 만들고, 스위스는 시계를 만들고, 독일은 자동차를 만들고, 미국은 항공기를 만들고, 일본은 카메라와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8세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명품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기능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고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는 숙제 아닌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우선 첫째, 노벨상이 29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기초과학 분야만 11개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특히 김치나 된장, 간장, 고추장,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게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것마저도 ISO 국제표준 규격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죠. 그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요? 표준화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앞집에서 만드는 된장하고 뒷집에서 만드는 된장, 외갓집에서 만드는 된장,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만드는 된장이 각각 들어가는 내용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ISO에 등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치 하나를 보더라도 전라도에서 만드는 김치하고 경상도 라면 김치, 그 다음 또 강원도에서 만든 김치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보면 전라도에서 만들 때는 젓갈도 칼치 젓갈이나 까나리 액젓이 들어갑니다. 경상도에서 보면은요 멸치 액젓이 들어갑니다. 강원도에서 보면 새우젓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 달라서 거기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하나 살펴보는 아주 재미있는 발명 얘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그럼 선진국이 만들어졌던 이태리는 어떻게 해서 발명을 만들었을까요? 이태리는 어느 날 하도 물건이 안 팔려서 어떤 가방을 만드는 아저씨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보석을 많이 달아서 최고 비싼 가죽을 가지고 가방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재료는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쯤 들어갔다면 한 1000만원쯤 붙여놓고 판매대에 올렸더니 금방 팔렸답니다. 이유는 세계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최고의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명품을 만드는 나라로 태어나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나라로 거듭 나라가 발전됐죠. 스위스도 그랬습니다. 가장 정교한 기계를, 부품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다가 바로 그 스위스에서 최고 좋은 시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동차로 그랬습니다. 독일에도 가장 좋은 벤츠라는 회사에서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보십시오. 일본 카메라 보십시오. 이런 나라들은 세계 최고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화전면에 5대 독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5대 독자 외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구까지 내려갑니다. 대구에서 세계 기능올림픽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기능올림픽을 준비한 뒤에 그다음 다시 또 대우중업 창공장에 가서 기계 만드는 데 들어가서 다시 또 종민 기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저는 1992년도 국가품질 명인명장에 대통령이 수여하는 1호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발명품과 명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제 그저께 그때인데도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나하나 제가 책으로 써서 어머니 저는 해냈으런 이 책을 22만 부나 팔리는 이 책을 쓰게 되죠. 이 책 속에 보면 참 그 책을 하나하나 쓰면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글 한 줄을 쓰고 지웠다를 수십 번 하면서 이 책을 무려 3년에 걸쳐서 제가 만들게 되죠. 발명품 하면 특히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요 보면 제가 204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아이디어의 신비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 화점의 아들로 발명을 할 때 도대체 이 힘들고 어려운 감자를 어떻게 쉽게 캐고 어떻게 많이 보관하고 선별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준비하다가 저는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바로 감자 캐는 기계와 감자 선별기를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제가 만들었던 감자 캐는 기계와 감자 선별기입니다. 혼자서 끌고 가면서 감자를 이렇게 캐서 옆으로 흘러나오게 만들고 그럼 또 이렇게 해서 굵은 건 멀리 흘러가서 빠지고 작은 건 앞에서 빠지게 해서 감자 선별기 크기별로 이렇게 종류별로다가 이렇게 선별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전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발명 분야에서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어내고 발명품은 어떻게 만들고 개선은 어떻게 가르치며 문제가 있으면 주제를 선정해서 활동 계획을 세우고 현상을 파악해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중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PDCA 관리 사이클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유용효과와 무용효과 실제로 무용효과 돈이 벌어지지 않고도 유익한 것은 어떻게 하고 돈이 벌어지는 건 유용효과는 무엇이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히 전 세계 발명품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파버 카스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파버 카스텔이라는 사람은 이 연필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죠. 왜 육각형일까? 연필은 육각형으로 된 이유가 뭘까? 왜 17cm로 길이를 만들었을까? 재밌지 않습니까? 파버 카스텔이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 연필을 발명해낸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 또 닌텐도를 만들었던 닌텐도 게임기 만드는 거지 일본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서 게임기를 만들었을까? 예. 그것뿐 아닙니다. 야나이 다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나이 다다시는 양복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양복을 만들다 양복이 기성복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판매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만들어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다. 그럼 더 싸고 더 편하고 더 좋은 옷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걸 하다가 바로 그 유명한 유니클로라는 회사를 만들죠. 세계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노벨은 과연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벨.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선 최고의 발명품과 전쟁이야, 폭탄, 광산을 쓰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게 나중에 이제 폭탄까지 이제 발전되죠. 그 다이나마이트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거북선을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거북선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거북선 만들었던 이야기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었던 장영실 할아버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얘기를 재밌게 풀어가면서 그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한번 들려줄까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원통의 어떤 이 자리에서 유튜브 방송에서는 공개 어려운 국방 관련된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 몸통을 만들 때 하늘을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만들 때 작업하는 방법을 개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님이 한 번 하는 말이 성철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 아이디어를 얘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해인사에 있는
성철 스님을 찾아게 됩니다. 예. 그때 당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성철 스님 찾아가 보니까 백년암이라고 저 높은 산꼭대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날은 어둡고 해는 겨겨지는데 진달래꽃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백년암이라는 곳은 꼭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희귀하게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큰 돌이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절이 있는데 주인어른 계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주인장 계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누구냐?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성철 스님이라고 도가 높은 스님이 계신다고 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그런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추운데 할아버지 방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했더니까 들어오든지 문을 닫든지 감기 걸린다 이놈아.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문지방에 방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몇 발 뛰다가 성철 스님 가슴을 그대로 한번 박으면서 안고 이렇게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 나 같으면 내기라! 왜 가슴을 박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도이 맞아요. 허허허 웃으시더니 이놈이 내가 얼마나 좋으면 나를 그냥 막 데려받고 끌어안고 난리를 치겠다. 나를 이렇게 앉혀봐라. 그래서 성철 스님이 탁 이렇게 앉아서 아이고 할아버지 죄송하다고 내가 그런 게 문지방에 박이 걸려서 그랬다 그랬더니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놈아. 왜 찾아와가지고 나를 데려받고 난리를 지기느냐 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랬다 그랬더니 성철 스님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공장에서 키가 제일 크느냐? 그래서 아닙니다. 키가 제일 작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키 큰 놈도 있느냐? 예 있습니다. 네 대학 나왔느냐?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어이 그렇구나. 대학 나온 놈은 다 어딨냐? 그래서 예 할아버지 다 그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보고 가라 가더냐? 예. 그래. 네가 이 세상을 밝힐 놈이다. 그래. 그러면서 저 밑에 내려가면 큰 물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물 항아리에서 휘휘해서 푹 떠서 한 사람 쫙 먹으면 저기 번쩍 나서 발명품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말 따라 내려가서 그 물 항아리에 바가지에 물 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가지가 물 떠 있는 그 아이를 이렇게 빙빙 도는 모습 보고 내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발명품을 만들어서 지금 마스터 만들어서 그걸 완성하는 그 단계의 어떤 그런 얘기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라고 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이 제게 그런 걸 만들려고 나를 가게 만들었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해서 제가 한 160개 정도의 발명품 만들던 얘기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특히 제가 초등학교밖에 정식 학교는 나오지 못했지만 과학기술부 산하 특히 지금 노동부로 넘어가 있지만 창원기능대학이라는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 학교는 세계 기능올림픽 나가서 메달리스트가 간다든지 아니면 1급 자격증을 따고 사회 경험 5년이 지난 뒤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아주 어려운 학교죠. 그 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 학교를 다닐 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공부는 방법이 있고 비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번 책을 보고 2점 맞추는 방법이 있고 시험 출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저는 개발했습니다.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번 책을 보면 2점 맞추는 방법, 시험 출제 문제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는 방법, 그 방법도 제가 김규환 발명TV를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를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 2020년 4월 18일 개국 시험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공은 눈앞에 있습니다. 함께 잡아볼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